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번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또다시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물론 공연 관람이 했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국무위원회 연주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이가 직접 있는 직무를 보는 부서를 국무위원회라고 합니다. 당 총비서는 당에 관한 조선노동당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이고, 즉 당 본부 총사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집무실이 있는 것이지만 국무위원회 역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집무실이 2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백악관과 같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 백악관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집무실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하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도 이제는 집권 여당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여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도 이제는 집권 여당인 조선노동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총비서이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집무실이 2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김정일 때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통치를 했고,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가지고 국가원수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회의를 주재도 직접 김정은이 합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쓰고, 또 국무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무위원들로 돼 있죠. 장관들이 겸임하고 있죠. 국무위원. 그걸 아마 모방을 해서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그 어느 나라 대통령에 못지않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술단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차 당대가 끝나고도 예술공연이 있었지만 그때는 종합예술공연, 삼전 예술단도 나오고 만수대 예술단도 나오고 인민군 관현악단, 협주단도 나오고 이렇게 종합예술단으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국무위원회 연주단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2월 16일 김종일 생일 때나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 기념을 해서도 김정은이 공연을 관람했는데 모두 삼지연이나 아니면 이민군 관현악단의 공연, 합동 공연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바로 국방위원회 때 만들어졌던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조 예술단이라고도 일명 이야기하죠. 운하수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이 운하수 관현악단에는 악부르는 조와 그리고 송악조와 무용조가 있습니다. 대체로 무용조나 송악조는 미모 여성들로서 김정은의 기쁨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드먼과 같은 김정은의 국빈으로 초청된 사람들이라면 원산별장이나 아니면 평양에 있는 목란관, 당좌인의 김정은이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목란관인데, 이 목란관에서 연회를 차리고 공연을 하곤 했는데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운하수 관현악단이고 모란봉 악단입니다. 운하수 관현악단도 국방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송월, 바로 모란봉 악단 단장일 때 대좌의 계급장을 단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의 일도 아닙니다. 2015년, 16년도에 바로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고 대좌의 계급장을 달고 있던 여성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지금은 벼락출세에서 인민군 중장, 즉 왕별 2개를 달고 있는 그런 벼락출세를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16년도까지만 해도 대좌의 계급장을 단 국방위원회 기쁨조 예술단 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술단은 특히 국무위원회 예술단은 김정은이 직속이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국무위원회 위원들은 바로 장관들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예술단은 장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절대 복종하고 지시를 받는 연주단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모란봉 악단과 성격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연주단을 관람했다고 나오는데 특히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 이름도 밝히지 않고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때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는 만수대 예술국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목란관이라는 바로 그 국장, 연회장에서 공연이 있었던 것 같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도 아닌 당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이라고 한 것 보니까 당중앙위원회 위원 이상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만이 참여한 그런 연회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연 관람을 하면 사진이 실렸는데 아무리 북한 모든 언론 매체들을 다 뒤져보고 사이트를 뒤져봐도 김정은이 공연 관람하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은 당 8기 3차 전원회의 때 많은 간부들을 숙청했습니다. 그건 이미 조직 문제 때 나타난 문제입니다. 달랑 3명만 바꿨다고 나오지만 태용철을 당전의 정치국 위원 그리고 우상철 중앙검찰서 소장을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 달랑 2개 나오고 또 한 사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뿐이지 다른 간부들 즉 상이나 부상들의 숙청당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많은 간부들이 교체됐다고 직접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상이나 농업 관련 담당 부상이나 상, 또 금속공업, 전력공업과 같은 이번에 질책을 당한 장관들이 대거 숙청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번에 조직 문제를 발표할 때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교체하고 또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새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보선된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과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고 임명했기 때문에 그 임명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연회를 차리고 공연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에서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언론 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목란관 연회장에서 연회를 차려주고 그리고 공연을 관람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5일, 2월 16일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에는 많은 일부 평양 시민들과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지만 이번 공연 관람은 바로 당중앙위원회 지도 간부들만 참석했다고 노동신문 보도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 즉 국무위원회 예술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모란봉 악단도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바로 모란봉 악단의 미모의 여성들도 이제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10대 말, 19세, 20대 초반에 뽑혀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30대, 40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송월이가 바로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고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대체로 현송월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6, 7년밖에 어리지 않기 때문에 30대가 훨씬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마 이번에 국무위원회 연주단을 만든 것은 새로운 기쁨조 예술단을 새로 하나 또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술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이 모든 김정은과 관련된 선전선동 분야의 언론 매체들 그리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언론 매스컴에 지시를 내리는 것도 현송월이고 수행 보조하는 것도 현송월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모란봉 악단보다 더 젊은 사람들로서 미모의 여성들로 국무위원회 예술단을 만든 것도 현송월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김정은은 공연 관람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뭐 이설주는 둘째치고 자신이 공연 관람하는 거나 공연 관람하는 것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 항상 공연 2월 16일 때도 그렇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때도 그렇고 이설주와 함께 공연을 보고 내려와서 그 예술단 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바구니를 자기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를 예술단 성원들에게 중종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일절 없는 것을 봐서는 아마 공개하지 못할, 왜 공개하지 못할까요? 너무 어린 미모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운하수 예술단이 이설주의 스캔들 때문에 모두 해체되고 해산되고 대다수 성원들이 숙청당하고 공개 총살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송월도 숙청됐다고 했지만 숙청되었다가 다시 1년 만에 대좌를 달고 복귀했습니다. 4월 25일 인민군 기념회관, 즉 이팔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인민군 문화회관에서 인민군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회의를 가질 때 총정치국에서 소집한 회의죠. 그 회의장에 대좌를 달고 나타나서 연설을 한 것이 바로 현송월 복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였고 2013년 장성택 숙청과 함께 운하수가 숙청돼 버렸고 그리고 이설주 스캔들로 말미암아 현송월도 약 1년간 모습을 감췄다가 혁명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대좌를 달고 복귀한 것이 2014년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달 최휘 당 선전 일부 부장과 함께 모란봉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다가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즉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먼저 이 공연을 보고 즉 모란봉 예술단 공연을 보고 거기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 말로는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하는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깔자 이것이 전 세계 국제사회에 유포되게 된다면 이 화면이 나가게 된다면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 장면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결국 현송월의 반대로 삭제하지 않았고 공연을 취소하고 3일 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현송월이 바로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드렸고 최이보다도 이 공연을 중단시킨 것은 현송월이라고 합니다. 벌써 그때부터 현송월은 김정은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고 김정은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이도 어쩔 수 없이 당 제1부부장, 선전부 1부부장이었지만 현송월에 끌려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공연을 하자고 해서도 뿌리치고 모란봉 예술단 성원들을 모두 데리고 귀국했던 즉 중국을 떠났던 바로 그 현송월. 아마 그래서 김정은에도 총애를 받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김정은과 현송월의 커넥션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즉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연주단, 즉 예술단을 만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현송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때 북한에는 왕재산 전자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이라는 미모의 예술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기쁨저였습니다. 이 김정일의 기쁨저를 관리했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뭐죠? 여자들을 소개하고 그 채용사라고 하는, 아니 제가 한국말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씨 조선 왕조 때 조선 왕조 시기에도 있었던 고려 왕조 시기에도 있고 뭐 궁녀들을 뽑아 올리고 뭐 이게 그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하는 그거를 전문 관장하는 관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역할을 김정일 때에는 바로 장성택이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 역할을 현송월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독재 정권, 특히 3대 세습으로 내려오는 김씨 독재 정권은 그만큼 김정은의 비를 맞춰주고
김정은에게 아부아첨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당정안의 전원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조영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90도 절하고 두 손을 이렇게 딱 받치고 항상 입술에 웃음을 띄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졸졸개는 이 조영원, 그것도 제2인자라고 하는 당 조직 비서인 이 조영원의 모습을 봐도 김정은이 얼마나 포악하고 공포 정치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당정안의 전원회의 그 조영원,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아 있죠.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좌측에 있는 것이 조영원이고 우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최령해입니다. 최령해는 무뚝뚝하게 앉아 있는데 항상 조영원이만 김정은이 옆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설명을 하고 뭔가 해설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는데, 그리고 90도 절하고 납니다. 꼭 해설을 하고 뒤로 물러나서는 90도 절하고 박수를 치는데 요란합니다. 여러분, 손이 안 보입니다. 최령해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최령해는 나왔지만 사진도 별로, 최령해는 이 카메라도 별로 잡아주지 않고 오직 조영원, 여러분 아마 이제 박수 치는 장면 저희가 오후에 이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릴 때 올려드리겠지만 두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박수를 치고 열심히 치는지. 이것이 제2인자의 모습입니다. 즉 북한은 2인자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처용하면 처용이 되고 내일이라도 나가서 농장원이 되라면 농장원이 되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절대 권력. 그래서인지 김정은은 자기를 대리한다고 하는 일비서를 아직 임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죽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기 병이 더 중해지고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아마 제1비서를 임명하고 북한 정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1비서 자리를 먼저 신설해 놓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의 우의사이고 그들의 생각도 저와 똑같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